안녕하세요. 목동 아빠입니다. 오늘은 목동 엄마에게 리포팅을 부탁드리는데요.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그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목동 엄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수능이 불수능이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은 어떤 수능이 될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가볼까요? 22학년도 수능이 매우 어려웠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정말로 국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어가 수능 1교시인 관계로 국어에서 시험을 망친 수험생들은 소위 멘붕이 와서 다음 시간 시험도 연속적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국어시험 결과를 보니 모의고사보다 많이 틀렸지만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결과를 보고 왜 그때 침착하지 못했나 후회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수학은 어땠을까요? 수학은 킬러 문제가 없어진 대신 준 킬러 문항이 많아지고 쉽게 풀리는 앞 문제에서도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가 있어 많은 학생들이 또다시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어땠을까요? 영어야말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최악의 난이도로 평가받으며 1등급 컷이 6%일 정도로 상대 평가일 때와 1등급 컷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22년도 수능은 정말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정말 너무 쉬운 수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수학 때문입니다. 수학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준 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되면서 상위권 이하의 학생에게는 난이도가 급상승했지만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가장 골치 아픈 킬러 문항이 없어짐으로써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만 구성된 꼴이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수학 만점자 수가 무려 2,700명이나 나와 과거 가형 만점자 수의 몇 배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수학은 변별력을 상실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지만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어차피 90점만 넘으면 만점이 되는 상황에서 영어에서 절대 90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죠. 결국 변별력, 즉 당락은 국어가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국어가 역대급으로 어려워서 조금 시험을 못 봐도 남도 다 못 봤기 때문에 손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22년도 수능은 그야말로 꿀수능이었습니다. 그럼 23년도 수능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믿거나 말거나 23년도 수능 난이도 예측. 지금 바로 가시죠. 첫 번째, 과학. 과학 난이도는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영어. 영어의 난이도는 소폭 하락해 1등급 예상컷이 8%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의 6%와 재작년의 12%는 너무 난이도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최대한 중간선을 지키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학.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유는 문이과 통합으로 수학 난이도를 더 어렵게 하면 문과 성향의 수험생들은 찍기 수준이 30점대에 수렴하고 더 쉽게 내면 만점자 수가 5,000명을 넘어 완전히 변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어의 난이도는 작년보다 다소 쉽게 출제될 것입니다. 워낙 작년에 원망이 많았던 과목이기도 하지만 올해 특히 국어에 철저히 대비한 수험생이 늘면서 설사 문제가 어려워도 점수가 올라가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올해는 수능의 난이도가
약간 쉬워지면서 최상위권 학생의 변별력이 크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과탐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역대급 눈치 싸움 정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